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근데 안 잡히는 거예요. 이 사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잡아야 되겠다. 왜 자백을 안 하느냐. 자백을 했다니까. 정말 옆에 있으면 뒤지게 보고 싶더라고요. 나잖아요. 아니, 좋아요, 구독 설정 부탁합니다. 최고의 고수들이 늘어놓는 수다, 온라인 정책 시사저널 최고수다 김갑수입니다. 이 멘트 기억나십니까?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경찰이 특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무려 33년 만에 진범으로 추정되는 유력 용의자가 밝혀졌죠. 자, 오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그 베일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다 하면 전직 형사 그 사건에 참여했던 분들인데 당연히 누군가를 모시겠습니까? 김복준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사건이 1986년 화성 일대에서 잊을만 하면 터지고 잊을만 터지면서 91년까지 계속 터져 나가는데 그때 32년 경력이 있다고 하시지만 그때는 어떤 위치였죠? 그때는 제가 그 말단 형사였고, 근데 그때 제가 쫄병이다 보니까 매일 저만 가는 거예요. 거기. 매일. 아, 실제로 많이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이 하셨죠. 네. 이 사건의 특징이랄까? 일단은 그 화성 사건은 전부 여성만을 노렸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 여성 중에서도 나이를 가리지 않았어요. 1차 사건 때는 71세 된 노인에서부터 9차 사건 때는 14살 먹은 아이예요. 그다음에 반드시 성폭행했다는 거. 그리고 범행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를 피해자의 옷가지를 가지고 했어요. 그다음에 전부 실외에서 범행한 이후에 그 현장에 살해하고 난 후에 사체는 반드시 또 숨겼어요. 이런 부분 등등이 이 범인의 고유한 어떤 그 수법 내지는 특징인 겁니다. 이런 수법이나 행위를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는 연쇄 살인범이라든지 무슨 프로파일링이니 지금 한참 그 쓰이는 용어는 없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살인사건이 딱 발생하면 경찰이 추정하는 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시정관계, 원한관계, 채권 채무관계. 그러니까 살인사건 터지면 그 세 가지를 관점으로 두고 조사를 했었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이건 연쇄살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연쇄살인범들의 특징이요. 살인하지 않으면 그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그 자체를 자기 인생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연쇄살인이라는 게 인식되면서 난리가 나서 그때 투입된 경찰 인력 제가 통계가 있는데 연인원이 205만 명의 경찰이 동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 2만 1280명이네. 지문 대조한 사람이 4만 116명. 그다음에 80년대 말에 용의자 현상금이 5천만 원이었어요. 어마어마한 10배만 잡아도 지금 현상금 5억이라는 얘기거든요. 무지막지한 노력이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찰이 잘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후 여한을 막론하고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건 경찰의 잘못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제 조건은 경찰이 잘못됐다는 거고요.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33년 전에 대한민국 경찰 수사는 구석기 시대 수사예요. 원시적인 수사. 그리고 과학 수사라고 있는 게 그 당시 뭐였냐면요. 지문하고 족적밖에 없었어요. 그 영화 보면 송강호가 저 족적을 발견해가지고 작대기로 동그랗게 줄을 그어요. 여기 접근 금지. 그런데 그거 끝나자마자 경호기가 지나가 버리죠. 결과적으로는 경찰이 검거하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이해할 부분도 조금 있다. 좀 그 당시에는 좀 모든 면에서 부족했다. 화성 사건에서 가장 주역은 사실 아니신 거죠? 전혀요, 전혀. 보통은 그 김복준 형사가 가장 주역인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거는 송강호 실제 모델 뭐 하고 이걸 만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을 뿐더러 단지 근데 저하고 좀 닮았나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참 얼마나 감회들이 새로울까. 이번에 범인 잡히고서요. 그날 일찍 저 방송 끝나고 집에 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네. 화성 사건 잡혔다는 거예요.
장난치냐? 예. 무슨 화성상 장난을 하냐 그랬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찾아보니까 막 뜨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승규 선배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잠깐만요. 하승균 형사가 뭐냐면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때 가장 그래도 주역으로 일하셨던 분이고. 이미 울더라고요. 예. 또 눈물 나니까 또 같이 저 눈물 나고 그래가지고 또 끄끄 하면서 전화 통화를 좀 했어요. 우리말로 편하게 이제 우리 갈 수 있겠네요. 이제 형사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 사건 해결하고 나면 죽을 때도 편하게 간다고 그러거든요. 형사들의 이 집념, 형사들이 이 사건이 풀려서 돈이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그게 아니죠. 덩어리 같은 게 풀리는 건데. 형사들이 왜 그렇게 그 범인을 검거하고 싶으냐면요. 가장 먼저 현장에 가서 그 억울한 죽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참한 상황, 느꼈을 공포, 그 고통 이런 게 순식간에 내 몸에 와서 막 닿아요. 또 하나 더 보탠다면 그 이후에 유가족들이 와가지고 그 울부짖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울컥하죠. 이 사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 잡아야 되겠다. 비교적 그래도 범인을 검거해야겠다는 의지는 누가 뭐래도 담당 형사죠.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때 사진도 등장을 하고 그 당시 몽타주도 보니까 야, 다들 이번에 엄청들 감탄했어요. 몽타주라는 게 장난이 아니네. 지금은 몽타주 그리려고 그러면 저 부위별로 해가지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서 짜깁기 해서 이렇게 맞추는 형태라 엄청 정확합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이거 할 때는요, 옆에 진술하는 걸 들으면서 다 그린 겁니다. 저 손으로. 그런데도 정말 정확하게 그린 겁니다. 어쨌든 DNA 분석법을 통해서 밝혀진 거 아닙니까? 이게 용의자들 DNA를 그 시절에 어떻게 보관할 생각들을 했던 거죠? 아니 그거는 DNA라는 개념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우리가 못 잡아도 증거는 완벽하게 보존해서 이 다음에 과학이 발달하고 유능한 우리보다는 똑똑한 후배들이 나오면 잡을 수 있게 자료는 만들어서 수집 잘해놓자. 그 바람에 사실 DNA 나왔거든요. 그럼 DNA가 얼마나 정확도가 있느냐? 김갑 선생님 그 가장 정확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거 중에 DNA입니까? 지문입니까? 어떤 걸 같습니까? 저는 지문은 약간의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지문도 그렇습니까? 지문은 최고의 증거입니다. 지문의 그 두 가지 특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인부동.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같은 지문은 없다. 그 다음에 종생불변이에요.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는 게 지문입니다. 그래서 지문이 나오면 그건 볼 것도 없이 5만% 범인이에요. 그런데 DNA는 정확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99.99999에서 16자리까지. 그럼 불화수소네요. 그러니까 99.99999 그 소수점 16자리까지 정확도니까요.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지구상에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이런 연구미제 사건이 참 많은데 개구리 소년 사건인 거죠. 이게 91년이었네요. 91년 3월에 벌어진 일인데 연구미제 사건으로 지금 이것도 역시 이제 분류돼서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화성 사건이 범인이 드러나니까 민감용청장이 제일 먼저 내려간 데가 이제 그 와룡산이죠. 거기 대구 그 개구리 소년들 사망해서 발견된 장소를 내려갔는데 그거는 화성 사건 해결했으니까 이 사건도 한번 돌아보겠다, 한번 해보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영호 군. 이 사건도 그 당시 굉장히 그 부모들이 가슴이 아파갖고 그 안타까우면서 봤던 그런 사건인데요. 감기약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말입니다. 실내등을 켜둔 상태에서 시트 한번 열어주시고요. 뒷좌석이요. 문 한번 열어봐 주시고요. 트렁크도 한번 열어봐 주시고. 저는 그놈이 살아있다면 결국 잡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성문입니다. 성문. 그래서 저는 그 목소리가 보존되어 있는 이상은 이 성문에 의해서 이 범인은 잡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또 검거를 해야 되고요. 이 얘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화성 사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경찰에서 검거하지 못한 거 그거는 뭐 죄송스럽고 입이 100개라도 국민 여러분들한테 할 말 없는데 특히 그 억울하게 그 사망한 피해자 그리고 그 유가족분들 그런 분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경찰에서 겸허한 마음 갖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한테도 이제 그런 과오는 없도록 진짜 애를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김복준 형사는 피해자를 적시에 검거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피해 유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을 전하셨는데 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라도 진범을 잡아내는 경찰의 이 집요함에 그리고 이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박수를 치겠습니다. 경찰청장이 보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도록 시키겠습니다. 이게. 예.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Wow.